네, 안녕하십니까. 심재범 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단기 합격 전략, 선택과 집중 학습법을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택과 집중 학습법은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학습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시험 관련해서 유명한 책들이나 또는 시험 관련해서 유명한 유튜버 분들께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이제 그런 좋은 학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선택과 집중 학습법 어떤 걸까요? 자, 그러니까요, 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을 선택해내서 그 이론들에만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는 다 마치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 몇 가지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선택과 집중 학습법과 전부 다 외우는 학습법을 비교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 학습법이 마음에 드는데 약간 걱정이 된다. 교수님, 혹시 우리 시험에 그 사이드성 문제들이, 자, 여기서 사이드성이라는 것은 그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 그런 사이드성 문제들이 혹시 많이 출제되지는 않나요?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교수님, 그런 사이드성 문제가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혹시 그런 문제들에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나요?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단기 합격 전략, 선택과 집중 학습법, 부제목으로 단기 합격을 위해서 욕심과 불안을 버리자를 정해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임용고시는요, 시험 범위가 명확하지 않죠. 자, 2008학년도에 그 영양교사 1회 시험을 앞두고서요, 이 공청회 자료가 배포된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시험 범위가 여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공부할 것인지라는 그 공부 분량을 우리들 스스로 좀 정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공부 분량을 정하실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 학습법인데요. 선생님들 선택과 집중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사실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는 지난 15년간의 기출문제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연구하시면은요,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분석해 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나왔던 이론들만 또다시 공부하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예상되는 범위를 선택해 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전부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뭐 사소한 거, 안 중요한 것까지 그냥 모두 다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조리 다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들 뭐 둘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그 단기 합격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뭐 선택과 집중 학습법을 뭐 가끔씩 이제 A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전부 다 외우는 학습법을
제가 앞으로 설명하면서 비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선택과 집중 학습법은요, 우리가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분량이 비교적 합리적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실 수가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단점이라고 하면은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출제 가능성이 낮았던 이상한 데서 혹시 이제 사이드성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는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암기를 시도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경우에는요, 사이드성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장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우리가 전부 다 암기를 시도한다고 해서 실제 전부 다 암기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성 문제가 나온다 할 때 그거를 맞힐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이지 반드시 맞힐 수 있다까지는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부 다 암기 시도하는 방법의 단점으로는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양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선생님들 아마도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 거냐면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 이거 나 했던 건데, 나 이거 봤던 건데 하시면서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은 또 어설프게만 생각이 날 경우에는요, 이게 좀 이렇게 어설프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서 이 실수가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실 수도 있으세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여기까지 장단점 비교를 보시고 나시니까 어느 방법이 좀 더 끌리시나요? 혹시 여기까지만 듣고 A 방법이 끌리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이릅니다. 벌써 설득당하시기엔 좀 이르시고요. 좀 더 엄격한 검증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들 혹시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 지금 저한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자,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우리 시험에 사이드성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나요? A 방법으로 했다가 사이드성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틀리면 어쩌죠?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질문이에요. 자, 선생님들, 자, 이런 질문대로 만약에 진짜 우리 시험에 사이드성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B 방법으로 전부 다 암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만 돼요. 자,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어떨까요? 자,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를 2개 그려놨는데요. 자, 이 큰 원, 이 전체가 우리 시험에서 어떤 전체, 예를 들어 전체 시험 범위라고 해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정도가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이론들이라고 해볼 때, 자, 선생님들 항상 시험은요, 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이론들에서 요 정도 범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한 90에서 100% 정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출제 가능성이 낮은 이런 안 중요한 내용들에서는요, 아예 안 나오거나 많이 나와야 한 10% 정도를 넘지를 않아요. 자,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교육 후에 10개 정도 평가 문제를 내셔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그러면은요, 어디 이 녀석들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면서 막 사이드성 문제로 10문제를 쫙 깔아 버리시겠어요?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대부분의 문제를 내시고
사이드성 문제는 안 내거나 뭐 많이 내야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를 내시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거 위주로 문제를 내시겠죠. 선생님들 사람 마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용고시 전공 영양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요, 자, 그분들께서 막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사이드성 문제로 도배해버리는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진짜인지 좀 궁금하시면은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검증해 보실 수 있는데, 역대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그러시면은요, 매년 그 이상한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진짜 매우 적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매년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요. 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막 사이드성 문제로 도배가 돼버리는 그런 괴물 같은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초수 선생님이나 이러신 분들께서 혹시나 우리 임용고시가 되게 혹시 이런 사이드성 문제로 도배돼 버리는 이런 괴물 같은 시험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막연한 공포심이나 혹시 좀 오해를 갖고 계셨다고 하시면은요, 이제 그런 오해는 거두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하실 수 있는 예상 질문 두 번째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사이드성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거의 안 나온다고 치고 혹시 뭐 그 사이드성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을 때 혹시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실 수 있거든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고, 네, 뭐 꼭 검증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사이드성 문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면은요, 선생님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B학습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과연 현실은 또 어떨까요? 제가 근거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저는요, 지난 2년 동안 선생님들께서 시험 치시고 난 직후에 선생님들로부터 그 복귀 답안을 제출 받아가지고요, 제가 가채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 노량진 전공영양 교수진들 중에서 제가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시험날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어떻게 답을 쓰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유일한 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자, 제가 직접 채점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답을 쓰셨는지, 자, 그 사이드성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시험 결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셨는지를 관찰해 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자, 선생님들 한 이만큼이 바로 나올 때에서 나온 그런 정상적인 문제들이라고 하고요, 요 정도가 그런 뭐 사이드성 문제라고 할 때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요, 사이드성 문제는요 대부분 다 틀리셨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막 이상한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왜 나왔어 하는 정도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요, 선택과 집중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 모두 다 암기에 도전하셨던 분이든 상관없이, 공부 방법에 상관없이 거의 다 모두 다 틀리시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떤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선생님들 혹시 뭐 잠깐 이런 거 궁금하신가요? 뭐 교수님 혹시 가채점을 교수님 수강생들 대상으로만 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채점을 할 때는요, 그 제 강의를 주로 들으신 우리 수강생 분들도 한 50%, 그리고 또 타 강의 위주로 들으신 분들도 한 50% 정도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가채점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어떤 균형 잡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50대 50 정도로 섞어서 가채점을 하기 때문에요, 채점을 해보면 이 사이드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건 간에 거의 다 틀리시더라라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실제로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는가를 관찰을 해봤더니 이러한 대다수의 나올 만한 데서 나온 그런 정상적인 문제들 있죠. 이러한 정상적인 문제들을 누가 더 실수 없이 잘 풀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당락은 여기서 결정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 사이드성 문제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다. 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히려 너무 뻔한 문제인데 제가 채점하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너무 뻔한 문제인데 이거 왜 틀리셨지 할 정도로 그런 문제인데 아마 막 긴장하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그래서 답을 못 쓰시는 사례, 아마 암기가 아주 확실히 되신 건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좀 하긴 하셨는데 부실하게 외운 나머지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쓰셨다가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그런 사례들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술형이다 보니까 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답하게 되는데 그 문장들의 키워드는 들어갔지만 키워드 외적인 내용에서 어떤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관찰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실점들이 막 누적되다 보니까 막 10점, 20점, 30점씩 감점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라는 것은 진짜 그 정말 나올 만한 데서 나온 정상적인 문제들에서 누가 더 많은 득점을 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성 문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방금 저처럼 선생님들께서 쓰신 답을 보면서 어떤 그런 복귀 답안을 가채점하면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그 방법 말고 선생님들도 스스로 검증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분석하셔가지고요. 그 문제들을 쭉 보시면서 일단 나올 만한 데서 나온 문제인지 한번 보셔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나올 데서 나온 문제네 라는 문제들은요, 선생님께서 그냥 실수 없이 그냥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문제들이 보이시면 이건 그냥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몇 점까지, 그러니까 나올 만한 데서 나온 문제들을 다 맞췄을 경우 몇 점까지 가능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실제 커트라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나올 만한 데서 나온 문제만 실수 없이 다 맞춰도 커트라인은 충분히 넘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시험이요, 천만다행으로 막 사이드성 문제까지 모두 맞춰야만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커트라인이 그렇게 살인적인 커트라인은 아닙니다. 천만다행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뭐 어떤 변별력을 생각할 때 사이드성 문제에 의해서 변별력이 어떤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예상 질문 3번입니다. 자,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사이드성 문제가 되게 적게 출제가 되고 뭐 대부분 중요한 것이 나오고 또 사이드성 문제가 당락의 영향도 적다라고는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이왕이면 만점 받으면 좋지 않냐? 자,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만점에 한번 도전해 볼랍니다. 저는 모두 다, 전부 다 외우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네, 선생님들, 어차피 이런 어떤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직접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뭐 해보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말리지는 못하지만, 자, 선생님들께 진짜 그 모두 다 외우기를 도전하시기 전에 요거 한 말씀은 꼭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선생님들,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외운다는 목표를 세우시면은요, 진짜 뭐 한 이 정도? 막 이 정도 되는 막 이따시만한 자료를 다 외우셔야지 되는데, 자,
제가 뭐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정도 되는 양 절대 다 외우시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 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불가능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역효과 현상에 대해서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요. 자, 많은 양을 공부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만약에 조금 양을 줄여서 한다고 그러면 좀 반복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양을 공부한다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많은 양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모든 이론이 다 부실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만점은커녕 오히려 중요한 이론들마저 시험날 제대로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점 욕심 부렸다가 오히려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선생님들, 제가 이제 오늘 계속 그 설명을 드리다가 어떤 역효과, 모두 다 암기하는 것에 도전했다가 역효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좀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두 다 부실해져가지고 만점은커녕 오히려 중요한 것도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 현상,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을 역효과라고 부를 건데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사람의 머리는 하드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외우시기 굉장히 어렵고 잘못하면 역효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그 모두 다 암기하기 방법에 도전하시기 전에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력이 좋은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정도로 시간이 충분한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모두 다 암기하는 것에 도전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예상컨대 아마도 그 역효과 현상이 나타나실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선생님들, 우리 시험에는 그 사이드성 문제라는 것이 그 출제 빈도가 낮고, 그런 문제가 뭐 한 개 정도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뭐 영향력은 미미하고 당락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출제 가능성이 낮은 그런 모든 이론들까지 다 외우기는 너무 부담된다. 그 모두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역효과를 걱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선생님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될까요? 자, 이렇게 막 이런 사이드성 이론들, 이런 사이드성 문제까지 맞히기 위해서 막 전부 다 암기하는 이런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중요한 거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이 중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이 선택된 이론들에 집중해서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맞히겠어, 이제 이런 전략으로 임하셔야지 될까요? 자, 선생님들께 우리 시험의 변별력은 여기 나올 만한 데서 나온 문제들, 이 문제들에서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뽑아내는가에 보통 달려있지, 이 사이드성 문제에는 거의 달려있지 않다. 이거는 보니까 대부분들 다 틀리시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시니까 선생님들 막 1년 안에 막 단기 합격하시려면 단기 합격에 최적화된 공부법은 자, A와 B 중에서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당연히 우리 선택과 집중 공부를 하셔야지 되겠죠. 자, 네,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선택과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요. 자, 그렇지만 제 예상컨대 아직까지 좀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지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타 학원에서는 이만큼 한다고 하니까 불안해서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로 불안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교수님, 저는 N수생인데요. 그동안 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만점 욕심이 나요. 이런 말씀 가능하세요. 자, 이제 욕심 때문인 거죠. 자, 선생님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네, 불안할 필요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부제목으로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불안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부제목을 적어 놨었던 것인데요. 자, 선생님들, 불안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선생님들, 선택과 집중을 하면 불안하시다고요? 저는 전혀 다르게 보는데요. 불안할 사람들은요, 선택과 집중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암기하는 것에 도전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선생님들, 우리 연초에는요 시간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죠. 1년 남았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 모든 걸 다 암기하는 그런 전략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생각으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걸 다 암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다 모든 걸 다 공부를 시작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예언을 하자면, 선생님들, 막상 하반기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요, 그때 가서 이거 하지 말걸, 이거 괜히 했네, 이런 것들이 막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죠. 우리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이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외우는 전략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요, 나중에 가서 내가 공부 방법 잘못 선택한 것 같다라는 후회가 되시더라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복구가 안 돼.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 후회가 되셔도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불안 요소 아닌가요? 이게 더 불안한 거죠. 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상반기에 공부를 하셨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가봤더니 하반기에 진짜 시간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중요한 걸로 딱 끝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휴 하고 안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다, 내가 중요한 것만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상반기 때 안 중요한 것도 같이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하시면서 휴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요, 하반기에 가봤더니 예상외로 시간이 남아, 넉넉해 시간이, 그러면은요, 그냥 다른 것도 좀 더 넓게 공부하시면 돼요. 시간이 남는데 뭐가 걱정해?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접근을 하셨을 때는요, 나중에 가서 상황 봐가면서 뭔가 조절도 가능하고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불안하세요? 오히려 더 안심하셔야 되는 공부 방법이고요. 오히려 불안해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잘못된 걸 알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모두 다 암기하는 전략으로 임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불안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욕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선생님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요. 90점을 목표로 하면 90점을 받을 수 있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면 자칫 50점도 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거든요. 자,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만점을 목표로 하면은요, 굉장히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자그마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딱 보시기에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요, 나는 만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막 꾸역꾸역 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역효과가 나면, 제가 아까 역효과 강조해 드렸죠. 이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 제대로 기억에 남는 게 없게 돼버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역효과가 발생해 버리면 이 중요한 것마저 틀릴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막 점수가 뚝 떨어지실 수도 있는 건데요.
오히려 선생님들 약간 마음을 비우고 시험 자체를 한 90점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사소한 내용을 스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공부하시다가 이거 짜증나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이렇게 좀 스킵할 수 있어요. 나는 90점이 목표니까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공부가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돼서요, 이 90점을 목표로 하시면 진짜 90점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시험이요, 선생님들께서 그 원하시는 예상 응시 지역의 커트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시험이 역대 커트라인을 확인해 보면 천만다행으로 만점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자, 만점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닌데 왜 욕심내셔가지고 만점을 목표로 하세요? 자, 그랬다가 역효과 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처음부터 막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상황을 좀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수 선생님들 또는 일병행, 육아병행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혹시 초수 선생님들은요, 아직 우리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적으시기 때문에 딱 어떤 이론들을 보셨을 때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안 중요한 거다라는 구분이 스스로는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안 중요한 거에 집중하다가 이게 시간 낭비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 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라 하시더라도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건 좀 구분이 되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일병행, 육아병행을 하고 계신다고 할 경우, 자, 이런 선생님들께서는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외우는 전략은 사실상 아예 시도가 불가능하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외우는 전략은 아예 그냥 시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수, 일병행, 육아병행 선생님들은요, 제가 추천하는 바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 학습법으로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요, 그래도 1년 다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그런 불안과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수, 일병행, 육아병행 선생님들은요, 교수님 다른 사람들은 한다는데 라는 그런 불안, 그 다음에 만점 받아봐야지 라는 그런 욕심, 이런 거는요, 자, 우리들에게는 뭐 말하자면 약간의 사치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불안, 뭐 이런 욕심 같은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철저하게 그냥 선택과 집중 하시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N수 선생님 또는 올인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안타깝게 최탈하신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이런 분들은 아마 뭐 시간이 아주 많으시거나 또는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실 텐데요. 자, 그래도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모두 다 암기하는, 모두 다 공부하는 그런 전략으로 막 상반기부터 그렇게 달리시기보다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단 중요한 걸 더 정확하게 마스터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 중요한 데서 나오는 건 절대 실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선생님들, 우리 시험의 당락은요, 이 중요한 데서 나올 때서 나온 문제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거기서 점수를 더 많이 뽑아내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경험이 있으셔서 안타깝게 좀 그 고배를 마신, 그런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보신 선생님 계신다고 하시면은요, 한번 그 되돌아 보셨을 때 과연 내가 커트라인에서 점수가 좀 모자랐던 이유가 그런 막 사이드성 문제를 욕심내지 않아서 거기서 틀려서일까? 아니면
진짜 이 중요한 문제들에서 엄청 감점돼 가지고 여기서 많이 실점해서 점수가 모자랐던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파악이 되실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처음부터 모두 다 하려고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일단 처음에는 좀 내가 중요한 건 이번에는 중요한 데서 나오는 건 절대 실점하지 않겠어,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중요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스터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쭉 공부를 하고 중요한 게 거의 다 마스터가 돼서 내가 이번 시험은 진짜 중요한 데서 나오면 다 맞힐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이 막 뿜뿜 하시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이 불안과 욕심은 그때 가서 해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좀 사소한 것들까지 챙기시는 거는요, 상황 봐가면서 나중에 우리의 1차 목표인 중요한 건 다 맞히겠어, 이게 달성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사소한 것들은 나중에 챙기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이제 선택과 집중 학습법과 전부 다 외우는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정도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교수님, 강의가 좋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교수님 강의 분량이 타 학원에 비해 약간 적다고 해서 걱정이 돼요 라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생각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선생님, 분량이 많은 게 꼭 장점만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못 외우고요. 또 안 중요한 거 하느라 시간 낭비가 심해서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제 강의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약간 적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제 분량도 결코 만만치 않다. 네, 제 거 다 외우시는 것도 무지 힘들 거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가을쯤에 이메일 한 통을 또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저 그때 그 수험생인데요, 정말 해보니까 교수님 거 다 외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많은 분량을 욕심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예상컨대 이번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자,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올해로 그 이제 새로운 그런 시즌이 시작이 되면 임용고시 3년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임용고시 강의를 한 지 3년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임용고시에 입성하고 나서 보니까는요, 선생님들께서 방대한 학습 분량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관찰되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선생님들, 그 방대한 양을 전부 다 외우는 학습법은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정말로 전부 다 외울 수만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모두 다 외웠으니까. 이건 합격은 당연하고 그 지역에서 수석도 가능하실 정도의 점수가 나올 거예요, 다 외운다고 하면. 자, 그런데요, 선생님들, 과연 1년 안에 그 방대한 분량을 다 외우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들, 어떤 이론이 하나 있다고 할 때요, 이게 이론 하나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암기 정확도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암기 정확도가 한 20%, 3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이론이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부실하게 외웠기 때문에 시험날 인출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도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암기 정확도가 한 70, 80% 정도는 되어야 이 이론에 대한 숙지도 암기도 암기 정확도가 한 7, 80은 되어야 이게 이 이론 하나를 우리가 시험날 꺼내서 쓸 수 있다라고 할 때요. 자,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중요한 이론들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론들을 암기 정확도 그런 중요한 이론들을 암기 정확도 한 7, 80까지 끌어올리는 일은요. 1년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만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방대한 그런 학습 분량을 계획하신다고 하면은요. 그 수많은 이론들을 1년 동안 모두 다 암기 정확도 한 7, 8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고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 그 방대한 학습 분량을 모두 다 외우기에 도전하시면 이게 진짜 잘못하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좀 이 몇 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좀 장수의 늪에 빠지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께서 단기 합격을 원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일단 선택과 집중 학습법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여유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뭐 사소한 것들은 나중에 가서 챙겨보시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그래야만 선생님들께서 단기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